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을 꿈꾸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 압박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금융과 같이 중요한 지식의 필요성을 어른이 되고 나서야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는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금융지식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로 현재 금융교육 회사인 리치 데드 컴퍼니를 설립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길을 코치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에 대한 기본 사고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부를 쌓을 수 있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부를 대하는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부에 대한 사고 방식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금융 IQ 개발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저자의 유년기 경험과 성인이 된 후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년기에는 부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성인이 된 후는 그동안 쌓아온 금융 지식을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책이 순서가 아닌 주요 주제별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부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 금융 IQ 개발의 필요성, 투자의 원칙, 투자 시 유의사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 부에 대한 교육은 부에 대한 정의를 공부하는 것이며 큰 틀을 잡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하듯이 어릴 때의 부에 대한 교육은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는 것만이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은 현금의 흐름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에서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비교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아버지는 부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달랐고 이에 따라 생활 패턴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부자 아빠의 생활 패턴을 누구나 동경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부자 아빠는 두 아이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일을 시킴으로써 부자 마인드의 기본 개념을 교육시킵니다. 교육의 포인트는 스스로를 상황에 휩쓸리도록 두지 말고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라입니다. 이는 인생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인생의 통제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 일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상황에 놓일 때가 많고 이로 인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를 쌓기 위해 기회를 찾는 연습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에 기회가 찾아와도 그냥 놓쳐버리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상황에 휘둘리는 수동적 사고가 아닌 능동적 사고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범주인 금융 IQ 개발을 위해서는 4가지 기본 개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법률입니다. 각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획일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을 의미하며 주로 창의적인 운해를 사용하는 전략과 공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는 수요와 공급이 과학이며 주로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여 법률이 재산 보호 기능을 강조합니다. 금융 IQ는 다양한 기술과 재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술들은 한데 결합해 가장 기본적인 금융지능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 스스로의 금융지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범주인 투자의 원칙에서는 먼저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친 기회를 탐색하기, 자금 조달, 똑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기입니다. 저자는 기회의 탐색을 부동산 거래의 차익 거래로 설명하고 있으며 요점은 차익 거래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이 거래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인데 1차원적인 방법인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사용한 예는 계약금을 통해 잔금을 상환할 시간을 벌고 해당 자산을 구매할 다른 수요자를 탐색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래 수수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사례 외에도 자금 조달 방법을 고민하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기의 경우 정말로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해 줄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범주인 투자 시 유의사항에서는 냉소주의 극복, 욕망에 대한 이해, 오만함을 경계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심과 회의를 항상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난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누구는 나보다 나아 등 이런 의심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에 돈을 잃어 못 갚으면 어쩌지? 또는 지인들이 우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좋은 생각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의심들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져 우리는 결국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그러한 의심과 냉소주의가 대부분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하도록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분석은 승리자에게 비판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게으름에 대한 극복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욕망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로부터 욕망은 나쁜 것이라고 알며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욕망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이며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그게 나에게 어떻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약간의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약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함에 대한 경계를 주문하며 지성이 오만함과 결합되면 무지나 다름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지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추천 포인트는 부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의 개념은 유년기부터 교육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성된 금융 IQ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고 부의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어려울 수 있는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을 그림 및 현금 흐름을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자산인지를 알려주어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리뷰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개념 및 사례가 있으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